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스님, 요즘 저는 시국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인데 오늘 미국 대선 결과를 보니 미국도 걱정스럽고 정말 요즘은 나라 안팎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막말의 대가에다가 인종차별 또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는 그런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미국 대선 결과를 보니 정말 세계가 걱정이 되는데 직장에서도 우리가 미국 망하는 거 아니가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주한 미국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트럼프 되면 막 큰 손해라도 날 것 같은데 손해 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본심을, 미국이란 나라의 본질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러면 오바마 같은 사람이 당선시킬 때는 뭐다? 이건 화장한 얼굴이에요. 미국의 화장한 얼굴이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된 거는 미국의 화장을 지운 민낯을 본 거다. 그래서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미국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미국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를 정책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즉 정책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화장한 얼굴을 보고 자꾸 정책을 입안하니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하는데 뭘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실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이 왜 저러냐 이러지만 이게 원래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낯을 봤다고 미국이 나쁜 나라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우리처럼 고민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제1 인류 국가였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아름답고 인류 국가였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아직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지만은 이제 지는 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콧대가 높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안하무인격이잖아요. 왜? 또 그만할 만해요. 힘도 있고.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 사회가 성장을 했는데 미국의 중상층, 소위 미국에서 사무직원이 되거나 대학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와가 사무직원이 되거나 안 그러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뭐 도로 포장을 하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런 기술직 있잖아요. 이걸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노동자라는 게 뭐 막노동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보통 노동자가 미국에서는 중상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자기 월급 받은 것 갖고 물건을 구매할 때 집은 얼마 정도 크기로 살 수 있고 자동차는 어느 정도로 살 수 있고 음식은 어느 정도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구매력 기준의 소득이 지난 30년 전하고 같아요. 현재 미국의 중상층이.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의 부는 증가했어요? 증가하지 않았어요? 몇 배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보통 시민들의 백인 보통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하나도 성장을 못했다. 그럼 이 부가 다 어디로 갔을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월급을 100불 받는다. 100불, 1000불 받는다. 그러면 사장은 10,000불 받는다.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1000불 받는다 하면 사장은 1억 불 받는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20대 80이라 그래가 상위 20%가 가진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80%와 맞먹는다. 그러다 이게 점점 벌어져가 상위 10%가 하위 90%와 맞먹는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상위 1%가 하위 99%와 맞먹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월가를 점령하라. 이렇게가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요즘은 이제 1%다 이거 0.1%가 엄청난 소득을 갖는 이런 걸로 점점 벌어지니까 이 중산층들의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뭔가 분노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권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오바마 같은 사람, 흑인까지 한번 대통령을 시계 보는 데까지 갔는데도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분노가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가 트럼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존은 정권을 안 바꿨으면 한쪽으로 갈 텐데 지금 중간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지난 30년간 몇 번 바꿨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으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놈이든 저놈이든 믿을 바가 못 된다. 저놈들은 월가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즉 월가 이익이란 거는 금융자본, 이 극소수의 가진 자의 이익만 대변한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는데 이 분노를 트럼프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멕시코에서 이민을 엄청나게 와가 이 멕시칸들의 수가 소위 말하면 이 유색인종, 미국이 백인이 볼 때 유색인종의 수가 학교에 어디고 가면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 이민이 자꾸 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인들은 애를 적게 낳고 얘는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저 인간들을 다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그리고 저 인간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계속 늘어나가지고 어때요? 앞으로 미국이 저 인간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해서 미국의 주인이 될 거다. 이런 게 이제 30년 후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장이 다 문 닫았잖아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다 문 닫았죠. 그럼 지하철 말하면 울산에 도시가 폐허가 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문 닫고 현대중공업이 문 닫고 그래서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득이 많은 도시가 됐는데 울산 도시가 폐허되듯이 미국에는 그렇게 폐허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도시가 어디예요? 거제. 소득이 제일 많다는 거. 두 번째 울산. 그 다음에 포항. 포항은 제철에 철강 산업에 이제
어려워지면 영향받겠죠. 구미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구미도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그 산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으로 이전한다,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확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자동차가 전부 어느 자동차가 팔린다? 일본 자동차가 팔리고 이 생필품은 전부 뭐다? 요즘은 중국제가 다 팔리고 삼성, 그래서 트럼프가 막 한국을 계속 공격하는 거는 이 핸드폰이 전부 뭐다? 삼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삼성,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래서 이 분노를 적을 만들어가 공격하는 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 대공황이 올 때 이걸 갖다가 유대인에게 모든 이 책임을 지어가 유대인을 공격해서 민심을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서 이게 한국에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데 왜 돈을 저 사람들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런데 왜 쟤들이 다 안 내느냐? 무임승차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한미 FTA를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에 한국 상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 FTA도 폐기하라. 예를 든다면 중국에 무역 규제를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하고도 미국이 잘 살았는데 이게 오히려 관계를 맺으면서 자유무역을 하면서 미국이 어려워졌다. 이런 것이 공장 노동자, 기술자한테는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식당에 가고 주거지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인종차별적인 의식이 있는데 뭐 평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어디든지 설치는 게 막 너무 속으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교양으로 말 안 하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런 거를 어때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양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창피한 말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막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런 것이 지지층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약간 지식인 계층, 대학을 나오고 젊은이들 이런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열광하냐? 전에는 이 오바마를 세우면 인물의 중심이고 오바마라는 인물에 초점이 꽂혀가 오바마를 세우면 변화가 올 거다. 이래가 8년을 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미국에서 또 아웃사이더인 이 왼쪽으로 트럼프는 오른쪽으로 아웃사이더라면 이 사람 왼쪽으로 아웃사이더예요. 그게 누구냐? 샌더스예요. 이 사람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회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아예 이름도 없던 그런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나 워낙 사람이 착실하다 보니 어때요? 자기 지역에서는 신임을 하다가 시장도 되고 상원 의원도 된 거예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됐다.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 개인 실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거 학생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면 막 비들 이 등록금 융자 내면 비들 10만 불씩 1억씩 2억씩 이래 지고 나오니까 옛날에는 이거 나오면 취직이 되니까 어때요? 10년 계획을 잡아 차근차근 잡으면 되는데 직장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비들 못 갚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 등록금 이렇게 안 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즉 재정정책,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하면 우리나라 반값 등록금처럼 얼마든지 이거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이 빈부격차를 제도를 고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옛날에는 막 그 신자유주의 때는 막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하나의 잘 나가는 회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 우리도 이명박 때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이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 여기에 열광을 해서 이때는 샌더스란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바꿔보자 해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막 10명의 샌더스가 되고 100명의 샌더스가 돼가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이 클린턴을 위협할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기득권 정치 세력이 강하니까, 특히 공화당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데 민주당은 왜 샌더스가 못 이겼느냐. 민주당은 우리 옛날에 국회의원, 유정의 국회의원처럼 국민들이 뽑은 선거인단이 있고 옛날에 대통령을 했다, 옛날에 주지사를 했다, 옛날에 상원의원을 했다, 하원의원을 했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안 뽑고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는 사람이 이게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표로 누구를 줘버렸다. 힐러리 클린턴을 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샌더스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어때요? 이길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기득권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서 샌더스가 지니까 젊은이들의 좌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쪽은 공화당의 기득권층이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막 했는데도 이 백인, 특히 남성, 이 사람들 노동자층의 이 열광적 지지로 인해서 그걸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여론조사상은 힐러리가 좀 더 나은지 몰라도 실제로 깨보니까 트럼프가 더 많았다. 즉 백인의 남성들의 어떤 그런 분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강력한 파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오늘의 선거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 한 나라라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이리저리 크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왜냐하면 연방제잖아. 그래서 주는 다 주법을 가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교 정책 같은 것도 누구든지 본인이 진보적이라도 국가를 맡으면 자기 원하는 만큼 못하고, 본인이 보수적이라도 자기 원하는 만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건 기본 굴러가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크게 오바마가 된다고 아무런 변화가 지나놓고 보면 없는 것처럼 트럼프가 된다고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다. 이거고, 두 번째,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역, 그러니까 무역에 미국, 우리가 흑자를 보던 미국에 이거를 수정하자 해서 이 한미 FTA를 폐지하거나 한미 FTA를 수정하자는 그런 제안이 오겠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노무현 때 FTA 전부 반대했는데 일단 합의됐잖아. 그럴 때 이명박 정권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수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수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 불리한 걸 좀 수정을 했는데 이걸 또 더 수정하자고 나올 거예요. 아니면 폐기하자. 근데 우리가 FTA 옛날에 폐지하다고 운동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폐지하면 누가 손해가 날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게 좀 손해가 나지. 그래서 그거 수정을 해도 이기면 수정을 강력하면 되고, 수정할 바에야 폐기해버리면 폐기해도 그 전에 그거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그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크게 걱정 없고, 주한미군 문제는 주한미군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냐, 보내야 되냐, 있어야 되냐, 이런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미국이 우리 돈도 없고 그래서 나가겠다. 너가 국방은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면 돼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미국이 우리 6.25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지. 그러면 이게 부모가 자식을 도와줬지 이만큼 도와줬으면 이제 자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립을 할 때가 안 됐나? 그런데 지금 세계 13위 경제 부국이면서 북한은 세계 최빈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겁내가 계속 바지끄레기 잡고 도와달라 하면 그거는 나이 60이 된 자식이 80된 노모한테 아직도 생활비 달라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겠다 그러면 어때요? 있겠다 그러면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왜?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미국이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베트남 같은 거는 미국하고 싸우고도 미국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럼 우리 군항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미국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미국이 있겠다는데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배은망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있겠다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있으세요. 여기 당드리겠습니다. 계세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가겠다 하는데 가지 마세요 하고 바지가라이 잡으면 돈 내놔라 이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있겠다 하는데 가라 이러면 괘씸죄에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너가 동맹이라면서 나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나가라 그러고 한쪽은 바지가라이 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연히 일을 만드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미국이 있겠다 그러면 있으세요 하면 누구 돈으로 있는다? 자기들 돈으로 있는 거. 가겠다 하면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딱 갖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점이 잡혀가 협상을 하면 밀리는데 이렇게 딱 관점을 가지고 교만해도 안 되고 비굴해도 안 되고 딱 중심을 잡고 대화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결정하겠죠. 협박을 해가 돈 좀 떠들려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심을 찾고 협상에 대하면 돼요. 그럼 있겠다 그러면 자기들 돈 내가 있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생색이 날까 안 날까? 생색이 나요. 지금은 도와주고도 생색이 안 나요. 자금을 대고도. 왜? 누 때문에 있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붙들어가 우리 때문에 있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는 돈을 1조 원 가까이 내 9,800원인가 내는데도 우리는 공짜라고 공짜로 먹고 산다고 트럼프한테 지금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공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무기를 얼마나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해에 무기 수입액이 78억 달러였습니다. 78억 달러면 작년의 환율로 약 9조 원 정도 됩니다. 무기 수입액이. 78억 달러 중에 70억 달러가 미국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미국 무기를 얼마 사줬다는 거예요? 거의 8조 원어치 사줬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앞으로 핵 잠수함 몇 개 만든다 하면 또 사야 되겠죠. 지금 뭐 비행기 사야 되죠. 뭐 사야 되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한국을 그래 함부로 놔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뜯으려고 하는 얘기지. 거기에 너무 흥분해가 놀아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미국 너무 나쁘다고 발로 차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북한 얘기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점점 세지면 우리가 배경에 그래도 미국 뒷배경을 좀 둬야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좀 경쟁을 하지. 뒷배경 없으면 이거 고목나무의 매미 수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거는 미국하고 싸워도 어때요? 중국의 평창에 따라서 미국하고 군사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를 해서는 안 돼요. 적대하면 우리는 첫째 힘이 부족하고 둘째는 경제관계에 우리가 중국에 지금 무역 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관계에 마찰이 생기면 우리 경제는 지금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적대를 하면 안 돼요. 미국 시킨 대로 해가 적대를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관계를 좋되 우리는 중국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중심을 쫙 잡고 관계를 풀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겉으로 우리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딴짓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미국이 자기 본심을 드러내면 우리도 거기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뭐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손실은 없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이 실제보다 훨씬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좋게 생각한 사람들은 좀 충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미국을 실제보다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욕하겠지만은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미국은 우리가 나쁘다 그런다고 그렇게 나쁜 나라도 아니고 좋다고 한다고 그렇게 좋은 나라도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들처럼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늘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나라처럼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 제일주의. 그러니까 미국에게 이걸 중심으로 세상을 보겠다. 근데 늘 그래 왔어요. 그걸 솔직하게 트럼프가 말했고, 딴 사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를 풀 때 트럼프 팀들, 그 외교 팀들하고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게 이게 문제기는 한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트럼프가 지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또 전문가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또 관계를 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뭐 흥분할 거는 없다. 그럼 이제 남북 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말 안 들으면 때려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북한하고 솔직하게 주고받고 단판을 지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 성격이. 아시겠어요? 오바마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남 눈치 보고 북한하고 악수하는 거 불가능한 사람. 지 체면 따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북한을 막 협박 공갈하고 이러기에도 자기 체면에 평화의 이미지에. 그러니까 악수하기에는 인권의 이미지에 안 맞고, 때려버리기는 평화의 이미지에 안 맞고, 그래서 내버려뒀잖아요. 내버려두니까 지금 뭐 핵을 엄청나게 속도를 내가 개발했잖아. 트럼프 같은 사람은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나가 좋다. 야, 니 뭐 원하노? 하면 탁 협상해가 타결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뭐 한번 싸울 거냐?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제가 볼 때는 뭐 가부 간에 질질 끄는 거 어떤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요것만 보면, 미국 국내 보지 말고 이런 것만 보면, 남한하고 미국하고 보면 조금 우리가 어렵다 이러는데, 북미 관계만 보면 가부 간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은 성질이,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쁜데도 저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다? 푸틴하고 친하잖아. 왜? 둘이가 성격적으로 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 사람하고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힐러리가 됐으면 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사물에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사물에는 다 뭐가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나쁘다 좋다 보지 말고,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우리의 국익에 첫째 도움이 되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 북미 간에 이 어떤 타결을 만들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낮출 거냐.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킬 거냐,
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가 마련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변화된 상황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보통은 나쁘다고 평가하는데 스님은 꼭 나쁘다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벌써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를 좀 유심히 봐라.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북미 관계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 전문가 우리 워싱턴 특파원들이 스님 그 돈키호테 같은 왜 스님이 그걸 먹었냐? 스님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써버릴까요? 이러더라. 내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돈키호테식으로만 보지 마라 이랬다고 나보고 그러더니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그때 스님 그러더니 진짜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러더니 그래도 힐러리한테 못 이긴다. 그때만 내가 갔을 때 힐러리 대세론이었거든.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라. 트럼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도 다 스님 전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 캐나다로 이민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검색어 1위가 캐나다 이민인 거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캐나다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말이 너무 길었네.